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박재준 대표, 세수 AI라는 회사의 박재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주식회사 세수의 박재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수 AI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세수라는 회사의 이름은요, Save Earth, Save Us의 줄임말로 지구를 구하고 우리를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B2B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B2B 플랫폼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예.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CDP나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에서 만든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241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요. RE100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유력한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애플, 레고, BMW 등 유력한 전 세계 그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직 RE100을 선언한 기업은 없습니다. RE100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이 시스템이에요? 이 RE100은 유엔에서 만든 그 기후변화협정 COP 회의에서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CDP는 현재 런던에 본사가 있는데 CDP와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에서 만든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라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기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050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회사들이 있는 회사. 가입을 하여 있고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미 달성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100%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MS하고 애플하고 또 예. 어디요? 구글, 애플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전력 소모량을 아마존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 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그 플랫폼을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나는 내가 RE100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RE10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은 RE100 이니셔티브에서 포춘 1000대 기업 혹은 1년에 전력 소모량이 0.1TWh 이상인 기업들이 RE100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대기업만 가능한데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만든 세수 미터기라는 IoT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설치하면은 저희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 프로파일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그 소비지를 블록체인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검증 방법으로 이 기업에서 소모하고 있는 전기의 몇 %가 과연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RE100에 가입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규제 때문에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 어디에다가 저걸 연결한단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저희 데모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 미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했을 때는 뭐 풍력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이 됐든 저희 미터기에서 블록체인 태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다 와이어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이어리스로 블록을 저희 시스템에 바로 보내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이름은 세슈얼 플랫폼인데요. 그 해당 블록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블록이 특정 사이트에서 왔다라는 무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동일한 미터기를 음. 그 재생에너지 발전사 혹은 아리백을 선언하고 싶은 회사, 아니면 재생에너지만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싶은 회사들이 이 미터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거 역시 와이어리스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그거 얼마나 해요? 저희 이거 프로토타입이고요. 예. 저희 프로토타입은 이제 6개월 후에 그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 현재 그린 요금제라고 유럽이나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범 사업 요금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4분의 1 이하 가격에 오이고. 제공을 아, 하고 외국보다 있습니다. 4분의 1, 그죠? 예. 25%? 예, 맞습니다. 싸게. 예, 좋아요. 저희의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음. 지금 만들어 놓은 세수 미터, 이런 IoT 디바이스와 저희 새 슈얼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은 와이어리스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저희 시큐어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해킹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새 슈얼 플랫폼에서 블록을 생성을 해서 그 현재 보면은 오퍼레이터, 프로듀서, 컨슈머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원장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산됐다라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려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따로 공급받는 방안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직접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전소를 만들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재생에너지만 공급받는 방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B2B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 에너지 생산과 소모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아리백을 신청하려면 대기업이 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인들은 왜 이걸 하죠? 왜 써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예, 일반인들이 일반 기업,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은 그 기존에 저희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가 한 90%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속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되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처럼 지구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특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현재 기후변화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깨끗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생산을 해서 자기가 쓰는 거죠, 지금. 한전에 팔 수는 없는 거고. 예, 현재는 한전에 팔 수는 없고요. 현재 한전의 송배전망은 그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 독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이 로지컬하게 재생에너지를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그 재생에너지 인근에 설비를 공장 혹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하고 긴밀한 그죠? 관계가 있네, 그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치하는 회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Renewable Energy as a Service 실증 사업을 아리백 실증 사업의 이름으로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 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쇼핑몰,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그 어떠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송배전을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안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그냥 그 전기 그 쿠팡이라는 서비스를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좀 그린 에너지, 즉 재생 에너지만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구글, 애플, 아마존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는 형태는 결국에는 CDC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재생에너지 플랫폼을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 쇼핑몰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됐든 쿠팡이 됐든 이분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 재생에너지의 몇 퍼센트, 지난달에는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써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라는 API를 위로 올려줄 거고요. 그 API가 사용자까지 정보가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뉴어블 에너지 에저 서비스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게 뭐 인공지능으로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현재는 블록체인을 플랫폼에서 만들었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은 아까 보여드린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보시면 더 쉬운데요. 이게 이제 저희의 블록체인 대시보드입니다. 예컨대 이 지역에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은 풍력 발전기의 에너지 생산량을 월간, 일간, 연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 생산량도 연간, 일간, 월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두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지난달에 100kW를 사용을 했다 했을 때 풍력발전기 이 위치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20kW를 쓰고 이 위치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기에서 50kW를 쓰고 나머지는 부족해서 그리드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는 인포메이션을 데이터 센터가 갖게 되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 정보를 자기들이 그대로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의 동작이 되냐면 결국엔 소비자들도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쇼핑몰,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그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현재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세수 AI는 뭐가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만드셨다는데 왜 우리가 이 세수 AI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미국이나 호주에 있던 블록체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원산지 증명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어떤 리퀘어먼트만 내려졌지만 저희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블록체인 시큐어 망에 바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이 와이어리스 IoT 단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통신 스펙은 크게 3개인데 IoT 전용망인 LTE 카테고리 M1 그리고 LTE 그리고 와이파이 이 3가지 통신 규격을 이미 다 포팅을 해서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말을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비용 없이 바로 발전소 혹은 소비지에 연결만 하기만 하면은 소비 어디요? 소비지는 아리백 회사 혹은 데이터 센터가 되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기 소모량, 전기 생산량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부가적인 투자 비용이 많이 감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와이어리스 연결되고 전국망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통신 인프라 설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단말기와 그리고 저희 서버와
바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게 간략한 통신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시큐어 네트워크, 시큐어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그 뭐 아리신가 뭐 그거는 뭐 에너지 무슨 어디에서 주는 건데 선생님들도 이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시스템을 줘요? 예, REC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탄소 배출권을 생성을 해서 탄소 배출권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을 여기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처음에- 생산한다는 게 예, 프린트를 뭐 어디서 해서 연결해서 자기가 손으로 그 REC를 받나요? 종이로 아니면은 뭐 탄소 배출권이요. 예,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블럭에 기록이 됩니다. 저희 블럭에 기록이 되면은 해당 탄소 배출권의 오너에게 이게 적립이 되고요. 그러면 그 오너들이 외부 사업자, 탄소 배출권 외부 사업자로 거래를 하든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파리 협정이 전 세계에 발효가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그죠. REC도 각광을 받고 예, 탄소 배출권도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면은 그 가정에도 이거 달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가정까지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정에 원하는 가정이면 전기 생산량이 좀 의미 있게 많은 곳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B2B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B2B 플랫폼이라 하면 어느 정도 1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거나 소모하는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 예. 1메가와트를 한국에서 태양광으로 지으려면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1메가와트 태양광으로 지으려면 한 4,000평 정도 규모에 짓는 게 되고요. 4,000평인데 예. 뭐 얼마 정도 제가 지금 300kW 하고 있는데 예. 300kW는 제가 그때 몇 억을 준 것 같아요. 예, 한 5억에서 6억 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1메가와트는 얼마 정도 들어요? 1메가와트는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 단가 자체는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 14억 원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로 투자한 일반 1메가와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갖다 달아야 되겠네.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인구가 몇 명이나 몇 가구나 뭐 몇 회사가 이런 1메가와트 이상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까요? 예컨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아리백을 선언한 한 회사는 자기네들의 오피스를 다 아리백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6,00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얼마요? 6,000개. 6,000개 정도의 미터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오퍼레이션, 생산 관리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리백 선언에 미트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게 한국이에요? 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 회사가 6,000개의 저런 걸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다만 그 구글, 애플, 회사는 아마존. 이런 단말은 없었고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어서 단말기에서 읽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다른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블럭을 생산한다는 것은 거기서 신뢰도가 약간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전기 인프라에 붙일 수 있는 단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시큐리티만 조금 더 보완하면은 현재 무방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 세수 AI가 뭐 자랑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그죠 소프트웨어 해서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런 뭐 플랫폼을 만들었고 하드웨어 저거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고 자랑 좀 해보세요. 예, 저희 회사는 작년 9월 17일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17일에 창업해서 이 시스템 나올 때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그 7개월 동안 블록체인 메인넷도 저희 자체 기술로 다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태깅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 세수미터도 통신 프로토콜 3개를 다 지원하도록 자체에서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외부로 나가는 라이센스 로얄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그 새만금에 저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새만금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외국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에 그 쓰는 이 에너지를 또 전부 그린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통신은 또 부산으로 연결시켜서 부산에 해서 케이블과 예, 연결시켜서 해외로 빼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아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에 지어가지고 그죠? 예. 예,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절감해요? 예, 그 말씀은 기존에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그 전기의 소비지,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으니까요. 데이터 센터 위치까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급 송전솔로를 가설을 할 때 현재는 지중화만 가능하는데 지중화 설비 송전솔로는 1km를 가는데 35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소 제작 비용보다 많이 소모가 되는데 저희의 어프로치는 약간 다르게 전기를 멀리 송전하지 말고 이 통신망을 멀리 송전하자입니다. 예컨대 통신망의 경우는 80km 정도 길이를 지중화하는데 한 68억 원이면 되거든요. 즉 전기가 있는 곳에 최대한 밀접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의 통신 케이블은 좀 멀리 빼더라도 그러면은 통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도 해치지 않고 또 경제성도 그만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은 그 데이터 센터로 갖고 오는 수익이 더 많아지고요. 그렇게 수익이 많아짐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데이터 센터들이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위치는 사실은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은 회사들이 많다고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 언컨택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리모트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역시 근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에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또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가능한 새만금 혹은 서산, 당진 등 간척지에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통신선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똑같은 서비스들을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술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를 하느냐? 저희 기술은 재생에너지 인증도 하지만 탄소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가 증권 제조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서 요즘에 지역 화폐 기반 기본소득의 재원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탄소 배출권을 직접 그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 얻어서 그 기본소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네, 그죠?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정말 이제 비대면이라 그러죠.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트위터가 지금 5월 달부터 영구적인 재택근무, 페이스북도 5월 21일 날 영구 재택근무 가능하게 하겠다. 75% 집에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데이터 센터가 왜, 그죠? 도심 한복판에 비싼 땅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그죠? 통신을, 케이블을 좀 길게 하자. 이 이야기는, 가령 저 같은 경우에 하동 같은데 굉장히 땅도 많고 데이터 센터 유치하기로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그죠? 연결이 될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선생님이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도,
그죠? 시도, 뭐, 군, 이런 데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뭐 산업이, 제조업이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가니까 데이터 센터는 또 뭐 자율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G 뭐 이런 시대에 데이터 센터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그 스마트 시티냐 아니냐를 분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많은 곳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시스템이 어디 설치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 군데 다 그죠? 마이크로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또 자랑할 거리 뭐가 있을까요? 세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되고 이렇게 이게 국가 비용을 지금 절감해 주는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순수 국내 연구 개발진이 만든 시스템으로서요. 그 기존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혹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은 외국 기술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해도 라이센스 로얄티로 또 해외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도 많았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외국 엔지니어들을 직접 초대해서 국내에서 뭐 수리를 하기, AS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 엔지니어들이 국내 입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이 재생에너지 그 B2B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 직접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풍력 발전기 인증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력 발전기 인증은 KS 인증이 결국엔 IEC 인증을 팔로우업 하는 게 많은데 그 IEC 인증을 내려주는 회사가 독일 회사뿐이 없더라고요. 독일 회사를 초청을 했는데 4월에 못 온다, 6월에 못 온다, 오면은 14일 경에 갈 때 14일 경에 한 달 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들이 다 늘어지고 있거든요. 맞아,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돼요. 우리가 눈 딱 뜨고 돈 될 것만 찾는 것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이미 충분히 개발된 기술들을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인증들도 새로 안에서 스탠다드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아리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은 세계 표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로 아리백 표준을 도전하고 있고요. 아리백에서 주관하고 있는 CDP로부터도 좀 괜찮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내에서도 국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계 스탠다드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기술 자립도,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